자, 오늘은 교과서 80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을 배웁니다. 자, 먼저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을 여기 보시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점이에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3보다 작은 3보다.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거니까 3을 딱 찍어요. 거리가 3이 되는 순간. 그죠? 그다음에 또 왼쪽으로 거리가 3이 되는 순간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 그죠? 그러면 x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원점에서 이 x까지 거리가 일단은 3보다는 작아요. 그죠? 여기 있던 x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죠. 원점에서부터 이 x까지의 거리 그게 절대값 x 아닙니까? 자, 여기 있더라면 3보다 작은, 그죠? 이렇게 되면 그냥 다 이걸 만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범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풀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뭐가요? x가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절대값의 정의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 그죠?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 아닙니까? 그죠? 자, 그걸 가지고 수직선상에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양수이어야 됩니다. 이게 음수면 절대값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제 양수이어야 되고요. 어떤 양수보다 작다 또는 크다. 절대값이 그죠? 그럼 이거를 풀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방금 개념 일기에서 한 것처럼. 그죠? 원점에서의 거리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절대값, x의 절대값이 a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x가 이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a보다 큰 쪽, 또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쪽, 그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는입니다. x의 절대값이 a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범위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또는으로 연결됩니다. 이고일 수는 없겠죠, 절대로, 그죠? 예. 그럼 이거를 하나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떤 공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요 x 자리에는 x라는 문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x 자리에 x 빼기 3이 들어가 있죠. 또 요 절대값 안에 2x-1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여러분 등호가 빠져 있지만 이렇게 등호가 포함되면 그냥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별표라는 식이 있는데 이 별표의 절대값이 어떤 양수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뭐다? 이 별표가 a보다 작은 건 맞고요. 절대가 없으면 그냥 별표 아닙니까? 근데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표 안에 어떠한 식이 들어가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절대값이 없었을 때 이렇게 범위를 놓고 해결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 x로 보시고 그래 x-3이 4보다 작은 건 맞고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3씩 더해가지고 x의 범위를 이제 구해내는 겁니다. 그죠?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그냥 x라고 보시고 별표로 보시고 크다예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이 절대값이 없어질 때 2x-1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히 맞고요. 또는입니다.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 그죠? 음수라면 2x-1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이 절대값, 이거의 절대값이 5보다 커나 같으려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부등식 정리하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x의 범위를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1번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x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사라지면서 이 절대값 3보다 작거나, 그러면 당연히 2x 플러스 1이 여러분들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맞는데,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반대가 돼요. 그죠? 그 음수일 때 그 마이너스가 여기 붙는데, 이제 작은 게 아니라 그 음수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x가 뭐보다 커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려면 일단 1을 다 빼주시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2x가 되고 여기는 2가 되잖아요. 그럼 동시에 2로 나누게 되면, 양수 2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안 바뀌죠.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가로 2번 볼까요? 자, 얘가 4보다 큰 건 맞아요. 그리고 또는입니다. 요 3x-가 만약에 음수라면 그 음의 기호가 요 4에 붙어서 분호방이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에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자,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또는 여기서 이제 해주니까 뭐가 나옵니까? x는, 그쵸,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써도 됩니다.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등호가 있으면 그냥 같이 붙여주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붙이면 안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미지수의 범위를 나누어 절대값 교를 없애고 푼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 x의 절대값인데 얘가 그냥 x가 될 때는 요 절대가 많이 0보다 커나 같을 때예요. 자, 절대가 많이 x 빼기 a인데 이 x 빼기 a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 그냥 그대로 양수 값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x가 될 때는 이 절대가 많이 음수가 나올 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은희가 이거는 관행적으로 이게 등호를 이쪽에 붙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쪽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꼭 여기에 붙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x가 뭐보다 커나 같을 때 그 같다를 여기다가 많이 붙이는데, 이거를 지우고 여기다 붙여도 돼요. 어느 한쪽에만 등호는 붙어 있어도 됩니다. 어느 한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나온 거지 이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가 만에 있는 어떤 문자 x 혼자만 있어도, 식이 있어도 그 전체가 0보다 커나 같으면 그대로 이 전체가 절대가만에 이 전체가 0보다 작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고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다루는 거 아니? 이렇게 절대각교가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만 붙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풀면 되겠지만 이렇게 두 개 이상 있을 때는요, x의 범위를 나눠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대가 만이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부호를 가르잖아요. 얘가 0이 되는 건 x가 0일 때고 얘가 0이 되는 건 x가 1일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0과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0보다 작을 때라고 한다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요. 그럴 때는 둘 다 마이너스를 전체 붙여서 절대값교를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범위 사이에 있다면 0과 1 사이에 있다면 얘는 양수지만 여전히 얘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x가 되지만 여기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교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1보다 큰 경우가 마지막 남아 있겠죠. 그럼 둘 다 양수가 되니까 얘네들 그냥 지우고 정리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범위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풀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개 이상 절대값교가 붙어 있을 때는 반드시 범위를 세 개 이상으로 나눠. 이게 두 개면은 세 개. 만약에 세 개가 있으면 네 개가 돼요. 그리고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절대가 많이 0이 되는 그 값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 값을 기준으로 얘가 양수, 음수, 부호가 바뀌잖아요. 얘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풀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눴을 때에 나오는 범위 이거랑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이럴 때 또 나오는 범위 또 이 조건일 때 나오는 또 범위 이거랑 동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랑 동시 만족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때도 가능하고 이걸 때도 가능하고 이걸 때도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합쳐줘야 됩니다. 합치니까 0으로 연결되죠. 또 1로 연결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쪽을 이항을 시켜서 이제 하면 되고요. 자, 요거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얘 절대값 기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부호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범위를 나눠서.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값은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이에요. 자, 0이 되는 값이 하나가 x는 1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네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범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1보다 작을 때,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를 세 개로 나눠서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이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 1번은.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제 없애지면서 전체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를 전체 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것이 8보다 커나 같다. 자, 마이너스 4x가 되죠. 이거 지워지고요. 이제 음수로 나누니까 x는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조건일 때 나온 범위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연립부등식 해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1번에서 나온 범위 해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일단은 이거 보니까 동시에 만족하니까 얘가 더 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네요. 이거 자체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1번에서 나온 거는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등을 꼭 붙여줘야 돼요. 여기는 안 붙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양수가 되고 얘는 여전히 음수죠. 1보다 작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범위일 때, 자,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되고, 얘는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절대값 없애주고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게 8보다 커나 같아요. 자, 이거 더하니까 2x네요. 이거 플러스 2죠. 플러스 2인데 넘어가서 이항시키면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는 뭐예요? 3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럼 여기서는 2번 경우에서는 해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거 남아있죠. 이거. x가 이번에 뭐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등호 붙여줍시다. 이건 등호 뺐으니까. 그죠?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 양수기 때문에 그냥 이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그냥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그죠? x-1 플러스 3x 플러스 1은 8보다 커나 같다. 자, 이거 사라지고요. 4x가 8보다 커나 같다. 그럼 뭐 나와요? x가 2보다 커나 같다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것과 이거의 동시 만족이니까 결국 이거 자체가 되겠네. 그지? 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1번 경우에서 나온, 그죠? 요겁니다. 요거. 여기다 썼는데 따로. 그다음에 2번에서는 해가 없었죠. 그런데 3번 경우에서는 요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5와 해도 되고,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여러 개 붙어 있을 경우에는 범위를 세세히 나눠서 그 나오는 조건과 함께 동시에 만족할 x의 범위를 찾아주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하나만 붙어 있을 때는요, 그냥 원점에서의 어떤 거리 개념으로 바로바로 정리해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여러 개가 붙어서 더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빼진 형태가 된다면 범위를 나눠서, 세세히 나눠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2차 부등식, 이걸로써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다 배우게 되는데요. 자, 2차 부등식과 연립 부등식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읽어보시면 2차 부등식과 이차함수 관계를 이해하고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개념 열기 잠깐 보면요, 이렇게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가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있는 시간은 0부터 3초까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모양이 뭡니까? 이차함수 모양 아닙니까? 자, 그러면 수면 위에 있다라는 거는 0을 기준으로 크다라는 거죠. 부등식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아, 이건 결국 2차 부등식을 해를 구할 때는 2차 함수를 이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좌변이, 자, 이러한 꼴로 정리했을 때, 부등식에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 정리했을 때, 그죠? 이 좌변의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어지면 이거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 이 2차 부등식의 해는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이 좌변을 y라 놓는다면 이거 자체가 2차 부등식인데, 그죠?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좌변 평면상에서 뭘까요? 그죠? x축 위에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그럼 x축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의 그 x의 범위는 이 올라갈 때에 해당된 x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게 표시하는 거예요. x축 위를. 그죠? 반대로 0보다 작다는 거예요. x축 기준으로 아래쪽이거든요. 아래쪽에 y값이 작아지는데,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아지는데, 그때 해당되는 범위는 이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부등식이 y값, y라고 놨을 때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항상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에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에 y값이 0보다 크다는 건 이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말과 같은데,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x축 위쪽에 있는 해당되는 x의 범위, 0보다 작으면 x축 아래쪽인데 아래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 순간에 그 x의 범위, 그때는 0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면은 x축 위쪽, 작으면 x축 아래쪽,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결정하는 a의 부호만 여러분들이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크면 뭐예요? 0보다 크면 x축 위쪽, 0보다 작으면 x축 아래쪽, 그 해당된 x의 범위를 그래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는 거죠.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3쪽 보시면요,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2차 부등식 해를 구할 때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나 같은데, 그 기준이 되는 값은 뭐다? 바로 요 2차식이 0이 되는 값. 즉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결국엔 이 2차 부등식도요. 근을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면 그 값을 기준으로 작을 때 또는 클 때 0보다 크게 되고요. 또 이 두 값 사이 있을 때 0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이 알파가 결국 베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 0보다 크면 X축 위쪽이야 0보다 작으면 X축 아래쪽이야. 그러면 X축 아래쪽에 오르면 X에 보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X의 범위가 그지? 0보다 크려면은 X축 위쪽이니까 이 값보다는 0보다 작아 이거보다 작아야 되고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 값보다는 또 커야 돼. 이거죠. 이게 또는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항상 좌변을 y라 놓고 좌변을 y라 놓고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러면 y가 0보다 크다. 자, x 위쪽이야. 위쪽만 칠해주고 그럼 이 위쪽으로 올라간 x의 범위는 그쵸?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즉 0이 되니까 이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주고 이 값보다는 작거나 또는 이 값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야지만 y 값이 커진다. 즉 이 2차식이 0보다 크게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음수니까 위로 볼록 그래프 그려주시고 그렇게 또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냥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는데요. 그냥 이 상태로 위로 볼록 그래프를 그리고요. 해도 돼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위로 볼록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요. 또 0이 되는 값 찾아보세요. 뭐 나옵니까? 인수분해하면 1하고 4가 나오죠? 근데 이제 등호가 포함됐으니까 이게 칠해주는데 이 y 값이 0보다 큰 건 뭐예요? 위로 올라간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x가. x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x의 범위가 이렇게 이 범위가 된다면 y 값 항상 위로 올라간다. 즉 x 위로 올라간다, 그래프가. 즉 y 값이 0보다 커나 같아진다.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굳이 마이너스를 곱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크면 위쪽이야. 0보다 작으면 아래쪽이야. 그 원리가 아주 접근하시면 돼요. 번거롭게 또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문제 1번에 2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쪽 이항 시켜봅시다. 그러면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이 0보다 크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y라 놓고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x 위쪽이 되잖아요. 0보다 크면 위쪽이에요, 위쪽. 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맞는데 y축은 생략하고요. 이 x축만 우리가 그려볼 때 요 만나는 지점,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은 0의 근과 같기 때문에 양비를 마이너스 곱한다면 그죠?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1 곱하기 7이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찾아서 이게 마이너스가 7이 나오거든요. 그럼 0보다 크다라는 거 x 위쪽이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죠? 근데 등호가 빠져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과 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y 값은 커지고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게 된단 말이에요. 결론이. 맞죠? 네.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냥 굳이 뭐 양변을 마이너스 곱하자 위에 예제풀이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0보다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항상 우변을 0으로 만들어라. 자, 그 다음 84쪽의 내용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배웠잖아요. 그죠? 자, 지금까지 한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였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만 더 배우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이 접하는 경우입니다. 접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요. 여러분, 접한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d가 0인 경우인데, 이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실수는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아요. 여기 이제 설사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거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등호가 있다면 전체 식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완전 제곱식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죠, 해가. 등호가 빠진다면 0이 되는 그 값만 제외하면 되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위로 올라가 있네. 그럼 0보다 크면 얘가 0이 되는 값만 제외하면 돼. 그지? 알파에서 0이 된다면. 그죠? 근데 0보다 작을 수는 없지. 왜? 이거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0보다? 그럼 말이 안 되면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0보다 커 나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도 알파 이때가 0이지. 나머지 다 양수 아닙니까? 그 모든 실수가 된단 말이지, 해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을 수는 없지만 같은 경우만 돼. 그래서 x는 알파.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방정식의 해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죠. 그래프 그리면은 의미를 따지면 그냥 알게 되잖아요, 쉽게. 이제 예제입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이항 시켜보세요. 굳이 마이너스 곱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차함수 그래프로 보세요. 자,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서 생각하면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곱했는데 0보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 그러면 이거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데 어디서 접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인 순간 요 접하는 0이 되는 값 나머지는 다 뭐예요? 0보다 작겠죠? 근데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데요. 그 0보다 클 수는 없고 같은 경우만 되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x는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를 따져보니까. 그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또는 값 마이너스밖에 없잖아요. 그죠?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의미를 따지시면 돼요. 이건 안 했지만 이것도 당연히 1 제외하고 나머지 양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는 다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여러분들 그냥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y라고 했을 때 이게 다 특징이 뭐 완전 제곱식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실수를 제곱했는데 그 격이다 마이너스 이게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0보다 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해는 없다. 그죠? 해는 없다. 이거예요. 해는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만약에 3인 순간 0인데 어떻게 0이 0보다 큽니까? 그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부등식이 절대 성립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완전 제곱식인데 그 완전 제곱식이 4x 마이너스 지금 1의 제곱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잖아요. 절대 부등식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모든 실수입니다. 이거는 모든 실수. 굳이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은 경우, x축과 위치한 게 우리가 이미 2차 함수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d가 0보다 작은 경우거든요. 그죠? 그러면 a가 0보다 아래로 볼록인데 안 만나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말은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최소값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얘는 어떤 x값을 대입해도 항상 무조건 맞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실수. 그죠?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해는 없다. 해는 없다. 그죠? 만 0보다 작을 수 없죠. 무조건 양수인데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0보다 커나 같은 것도 당연히 만족하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네. 물론 0이 되는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다가 x에다 어떤 값을 입어도 0보다 커지게 되니까 0보다 커지게 되니까 그죠? 0보다 큰 걸 얘가 포함하니까 당연히 모든 실수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니까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0하고 같은 실수도 존재하지 않고요. 또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죠. 이런 게.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의미를 따지면 이 해를 이 해를 쓰는 것은 우리가 전혀 어렵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특징은 여러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다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래프들이죠. 근데 당연히 얘는 위로 붕 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겠고 해가 되겠고요. 이거는 위로 붕 떠 있잖아요. 위로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큰데 어떻게 작거나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죠. 해는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성립하고요. 그죠? 위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위로 붕 떠 있고 X축 위로 이기 때문에 0보다 커나가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해는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고 그냥 쓰시면 되겠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먼저 곱한 걸 쓰고 그 다음에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이걸 푸는 건데 요거 이차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거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판별식을 따지면 돼. 이게 그래프 형태가 뭐 위로 볼록 아닙니까? 근데 요 판별식을 따져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서 판별식 따져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렇게 해서 0보다 작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x축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건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클 수가 없죠. 이거 해가 없는 거죠. 해는 없다. 이렇게 의미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보고. 굳이 양변에 이거는 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또다시 정리 그럴 필요가 없다. 나온 모양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의미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액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제 부등식의 해가 그죠? 이 범위로 주어질 것이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그죠? 어떤 값을 제하고 뭐, 모든 실수가 된다거나 등호가 만약에 빠진다, 붙어 있다면 아니 모든 실수가 되고 또 이런 경우는 또 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추가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서 의미를 따진다면 해를 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한 게 이제 나와 있어요. 종합적으로 정리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양 한번 보시고요. 이거를 꼭 그래 이 표를 외워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따져서 해가 있으면 해가 존재하면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범위로. 그죠? 근데 대개의 경우 2차 부등식은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또 눈으로 이게 범위가 양갈래로 갈라지고요.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제 a가 양수란 전제 하에서 이게 x가 이 두 값 사이에 오게 돼 있어요. 그 d가 0인 경우와 0보다 작은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거나 해가 없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값을 제외하고 모든 실수가 되거나 해 모양 자체가 좀 특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모양을 따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 원격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